자, 그러면 데스 데스 알고리즘은 이제 전 시간으로 끝냈고요. 어드밴스드 인크립션 스탠다드 AS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데스가 장점도 많고 활용도 많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데스가 컴퓨팅 파워가 늘어나면서 어, 대입 공격에 의해서 전수 공격이죠. 브루트 포스 어택에 의해서 이게 해독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데스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스는 장점이 많았죠. 장점이 많아서 또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활용하는 기관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2데스를 연구를 하고 3데스를 연구를 이제 했던 거죠. 근데 2데스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2에 56에 곱하기 2, 이 정도의 키 스페이스만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3데스를 연구를 해서 특히 ED 방식을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에 112의 키 스페이스를 보유하게 돼서 보안 강도가 이제 높아졌죠.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단점도 있긴 있지만 여하튼 3데스가 이제 나왔던 겁니다. 여하튼 데스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NSA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차기 그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표준 대칭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AS는 어떻게 선정이 됐냐면 미국 애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공모를 해요. 암호 알고리즘은 니스트에서 표준화 기구죠. 표준화 니스트에서 1997년에 공모를 하는데 조건이 3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안정성하고 트리플 데스, 3데스보다는 훨씬 빠르고 안전해야 된다. 뭐 AS가 없기 전까지는 3데스가 가장 안정성이 높았으니까 뭐 이것보다는 이제 더 빠르고 안전해야 된다. 이게 좀 스피드가 좀 느려졌다라는 단점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빠르고 안전해야 된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현도 가능해야 된다. 데스 경우는 주로 이제 하드웨어로 구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128비트, 데스는 몇 비트였죠? 64비트였어요. 근데 두 배, 128비트 블럭암호 방식을 해야 되고, 키는 데스는 56비트였죠. 근데 다양한 키, 128비트, 192, 256비트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무료로 이용해야 되고, 어,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때는 C 랭귀지하고 자바 랭귀지로 구현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설계위가 프로그램은 공개돼야 된다.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공개. 저번 시간에 첫 시간인가요? 두 번째 주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알고리즘은 공개다. 해커도 알고 있다. 우리는 키만 본인이 해킹 안 당하게 잘 보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AS 최종 후보미 선정인데 1차 심사에는 15개가 통과됐고요. 5개의 이제 이런 종류들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이제 당선이 되냐면은 바로 이 라인델입니다. 대명가 리즈맨이라는 그 응모자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대학원생이에요. 어, 벨기에의 그 대학원생 리즈맨과 데몬이 이 라인달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이 라인달 알고리즘이 어드밴스드 인크립션 스탠다드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죠? 실제는 라인달이에요. 라인달 그 암호 알고리즘이 어, 이때 당시엔 차세대 대칭기 암호 알고리즘이 된 거죠. 이거를 이제 리스트에서 AES라고 명칭을 바꾼 겁니다. 그죠? 어드밴스 인크립션 스탠다드로 바꾼 겁니다. 근데 이거는 파이스텔 구조가 아니라 SPN 구조예요. 데스는 무슨 구조였죠? 파이스텔 구조였잖아요. 이거는 SPN 구조예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칭키 시메트릭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한번 우리가 전체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보면은 이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키를 암호화하는 키하고 복호화하는 키하고 같다고 그랬죠? 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블락 단위로 처리를, 물론 스트림 단위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데스 경우나 AS 경우는 블락 단위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64비트, 그죠? AS는 뭐 128비트, 이렇게 블락 단위로 이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대칭키의 장점은 공개키보다 스피드가 빨라요. 예, 이게 처리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모든 데이터에 대한 암호는 대칭키를 활용을 합니다. 공개키로 하지 않아요. 왜? 상대적으로 공개키보다 빠르기 때문에, 공개키가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건 늦어요. 늦어. 그래서 대칭키로 암호화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암호 선택을 이제 데이터를 암호화시키는 이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 여러 개가 있는데 도대체 뭘 이용을 해야 되느냐? 데스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요. 과거 소프트웨어 호환성 유지를 위해서는 이제 필요를 하죠, 데스가. 왜냐하면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계속 이제 활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트리플 데스를 호환성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점차 AS로 이제 대체가 될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시드하고 이제 아리아를 개발을 했고요. 어, 시드하고 아리아는 뭐 뒷장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S는 아주 고속이고 다양한 플랫폼을 갖고 있고 현재까지도 이건 안전하다고 봐서 굉장히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SSL, TLS 뭐 이런 경우는 AES 이제 128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했다고 했는데 128비트 블록의 암호 알고리즘이에요. 우리 1998년에 개발해서 공개를 했고요. 1999년 9월에 정보통신 단체 표준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이스텔 네트워크 기반이에요. 파이스텔. 그 다음에 128비트로 되어 있고 128비트 키예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ISO, IC, ITF 국제 표준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리아는 요 약자가 아까 그 시드는 그냥 의미가 이게 약자가 아니에요. 그냥 씨앗이라는 그 의미 그 자체입니다. 아리아는 이게 약어예요. 아카데미, 리서치 인스티튜트, 에이전시 요 세 개에 관련된 그 연구자들 또 관련자들이 모여서 개발을 했다 그래서 이제 아리아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한 거고요. 여기 미스플링이 있네요. 2004년에 산자부의 KS 인증을 이것도 좀 죄송합니다.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요거는 SPN 구조예요. AS는 무슨 구조였죠? 파이스텔 구조였어요. 그죠? AS는. 근데 아리아는 SPN 구조이고요. 초경량 환경의 하드웨어 구현에 최적으로 개발되었어요. 그리고 128비트입니다. 마찬가지로 AS도 128비트 불락암호죠. 그런데 가변 길이의 키 길이를 키 경우에 네, 키 경우에 가변 길이의 길이를 지원합니다. 키 경우에 128, 192. 요게 AS보다는 좀 다른 거죠. AS는 키도 128비트 였잖아요. 요거는 이제 가변 길이의 키 길이를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 키 길이도 128비트고요. 그리고 이제 라운드 수 키하고 라운드 요거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라운드 수가 128이면은 키는 라운드 수의 키 128비트 키를 쓰면은 12라운드가 나오고 192의 라운드가 돌면은 죄송합니다. 192비트의 키 라운드죠. 라운드 키죠, 라운드 키. 자꾸 라운드, 이게 라운드 키가 되네요. 라운드 키가
192면은 라운드 수가 14가 되고, 라운드 키가 256이면 라운드 수가 116이고, 이렇게 좀 가변적으로 좀 된다는 게 아리아의 특징입니다. 자, 대칭 암호 기술의 안정성을 보면은 무작위 공격과, 그러니까 브루트포스 공격과 대칭 키 암호 시스템 길이를 상관관계가 있는데, 56에서 80비트는 2010년까지만 이게 안정성이 유지되고요. 지금 우리가 2020년대니까 2에 56개의 키 스페이스를 갖고 있는 데스, 요거는 안전하지 않은 거죠. 네. 적어도 3데스를 이용을 해야 이게 키 스페이스가 112 키 스페이스를 갖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안 강도가 112비트, 그 키 스페이스가 2에 112개 갖고 있는 게 뭐 한 2030년까지 안전하다고 하고 있고요. 여하튼 이 비트 수가 길이가 길면 길수록 하여튼 뭐 당연히 안전하겠죠. 키 스페이스가 크니까요. 요거는 참고 삼아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보보호는 그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29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관할 때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된다. 근데 안전성 확보 조치할 때 개인정보에는 고유식별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고유식별 정보는 주민번호하고요, 여권번호하고 운전면허하고 외국인 등록번호는 고유식별 정보예요. 이 고유식별 정보를 저장할 때는 반드시 암호화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암호화할 때 도대체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라는 거냐고 해서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라는 거를 정부에서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2016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이때 대칭키 암호를 보면 데스가 없어요. 그죠? 시드, 리, 하인, 아리아 이런 게 있고 민간 부분도 보면은 없어요. 데스가 없어요. 그죠? 네.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공격형 알고리즘은 뭐 RSA, ESOA, if, 뭐 RSA 민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실제 우리가 이 암호학을 공부를 하면은 현실 컴플라이언스에서도 이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데스는 이게 권고를 하지 않았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보안 강도가 브루트포스 공격에 의해서 이게 이제 해도 깨졌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커짐에 따라서 이제는 보안 2에 256 이 키 스페이스를 가져야만이 굉장히 이제 안전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자, 참고문헌은 이렇고요. 이제 학습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우리 이제 대칭키는 블락 암호 알고리즘하고 스트림 암호가 있었어요. 스트림 암호는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 이것도 자세히 뒤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블락 암호 알고리즘은 블락 단위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제 블락 암호였어요. 그래서 블락 사이퍼라고 얘기했습니다. 데스는 64비트, 56비트 암호화 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4비트로 나누어서 뭘 했죠? substitution과 permutation. 제가 계속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반복을 해야 외워지거든요. 그리고 16라운드 암호화를 하게 되고요. 3데스는 왜 나왔죠? 이 데스의 안정성이 없고, 이게 스테이블 안정성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브루트폴스 공격으로 깨졌고, 그런데 이 데스는 장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대체 AS가 나오기 전 대체 암호 알고리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전문
전문 연구자들이 이 데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제 3데스입니다. 2데스는 왜 안 됐었죠? 왜 안 됐었죠? 이걸 모르면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데스는 왜 안 됐을까? 네. 키 스페이스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죠? 2에 57개, 2배밖에 안 늘어났어요. 5에 56개 2배. 네. 암호화키 2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활용한다. AS는 이게 벨기에의 석사 과정이 응모한 게 됐다고 그랬어요. 라인델. 예. 베이스 8비트 평면 블록을 베이스 8비트로 암호하고 키 크기에 따라서 라운드 수행이 좀 달라집니다. 그죠? 시드하고 아리아는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한 건데, 시드는 키사 주간 애트리에서 이제 개발한 거고요. NSR은 그 보안기술연구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개발했는데 실제로 이게 NSRI가 이제 개발했다기보다는 주관한 거죠. 주관.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하고 리서치 인스티튜트하고 에이전시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발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NSR이 많은 이제 부분을 참여를 이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스트림 암호에는 R14가 있는데요. 이거 아직 이제 안 배웠지만 간단하게 여기서 요약하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요 이후 부분은 이제 계속 앞으로 배울 예정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칭키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데스와 3데스와 뭐 AS, 그 다음에 시드, 아리아 뭐 이런 거를 이제 거의 이제 파악을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